예. 30초 지각을 하셔가지고, 예. 예. 자,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 와중입니다. 들어오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예.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해보긴 처음입니다. 자, 어쩌다가 지각을 하셨습니까? 아,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림픽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차로서. 네.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잘 보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 때 민심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듣게 되죠. 왜냐면은 네. 주로 이제 추석 전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석 인사하러 다니면서. 아하, 그렇게 듣게 되는구나.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얘기를 사실 듣게 되죠. 그렇게 추석 연휴 때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럼 주로 무슨 얘기들을 이번엔 들으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아주 기억 남는 얘기가 추석 예. 직전에 제가 그 지역구에 어느 성당에 갔었는데 예. 그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면서 예. 그 신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사실은 저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 예.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쪽팔리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뜨끔하셨습니까? 예? 뜨끔하셨어요. 예, 저는 뭐 약간 좀 덜 뜨끔했지만. 사기치지 마라. 예. 전반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평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저는 좀 들은 편이고요. 예. 다만 그 최근에 경제 상황이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의외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추석 휴가의 긴 것이 경제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렇죠. 예, 일반인들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논쟁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죠. 특히 이제 그 10월 2일을 갖다가 예. 휴가로 이제 굳이 결정한 예. 해서 오히려 휴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휴가 길어봤자 외국에 나가지 않느냐 돈을 외국에서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외국에 나가는 사람 많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냐. 결국엔 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돈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서만 밥 먹기 힘드니까 바깥 나들이 외식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군요. 예. 자, 그 사이에 또 논평하실 사건들이 막 쏟아졌어요. 예.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큰 왕건이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을 기획한 정황이 있다. 예. 이거 황당하거든요. 황당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그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게 오히려 그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 직접적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이라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 조직 분위기, 조직에서 이제 머리를 쫙봐라 한번, 짜내봐라 예. 했을 때는 나옴직한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인데요. 뭐 국정원 일개 개인이 기획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취소 청원한다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 한 거 아닙니까?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 이제 흠집을 내려고 했겠죠. 예.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뭐 국정원이 최근에 했다고 밝혀지는 사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다. 예.
그러면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 이 시발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네. 일단 박수를 짧게 한번 3번 정도 쳐주십시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발단이라는 게 단순히 댓글 알바가 아니라 그 박근혜 캠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발단을 지원했다면 사실은 국정원이 그냥 박근혜 캠프를 직접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 지원이 그 돈이 뭐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개인 사적인 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이렇게 네, 집행을 뭐 하기 때문에 했다면,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 손실에 해당되는 그 무기 내지 그 뭐 7년 이상인가 이럴 겁니다. 그 굉장히 그 무겁게 다스리는 법인데 거기도 해당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처음으로 밝혀질래나 말래나 하는 상황이에요. 예.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게. 예. 그런 일을 벌써 5년 전에 파악해낸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때는 안 믿었지만 사람들이. 아,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지만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여쭤볼지 모르겠는데,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퇴조되어 있는 다스라는 회사와 관련한 실소유주 논란, 이것도 아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본인은 우리 저 공장장님의 전공 분야죠. 예, 전공 분야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최근에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속으로 최대 주주는 형인데 회사를 지금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이 출발점이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스에서 BBK에 이르기까지 예. 이제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여러 정황이 예. 실소유주가 지금 명목상 소유주와 다르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정황 증거가 예. 한 다스가 넘다고 봅니다. 한 다스가 예. 원래 말 가지고 하는 개그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건 재미네요. 이건 거의 수학 용어죠. 한 다스. 예. 계량과 관련되는 거니까 영어로는 다즌. 예. 한 다스가 넘는다. 이거 밝혀지면 점점 이게 뭐랄까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밝혀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끝나는 거죠, 뭐. 이게 단순히 도곡동 땅의 주인이었어. 아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었네. 이거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과 국가를 갖다가 기망한 일이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김경준 씨에 적용받았던 모든 혐의가 이제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소위 이제 140억 건도 아시죠? 140억을 돌려받았다. 네. 예. 옵셔널 벤처스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을 엉뚱하게 다스가 돌려받았다. 그 140억을 돌려받고자 하는 욕심만 없어서도 다시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욕망. 네.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게 그쪽의 전공인 것 같아요. 그쪽에 전공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치부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만 들여다보면 실소유주는 항상 따로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까지 제 전공이어서 잠깐 언급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지금 구속 그 연장 되느냐 마느냐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속 연장 사유가 명백하고요. 예. 원래 이제 구속 기간이 원래는 2개월입니다. 예. 1차가 예. 2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예.
6개월 이상 구속시키려면은 예. 새로운 또 이 증거에 새로운 기소 내용이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기소를 했어요. 예, 예. 추가 기소한 것은 주로 이제 롯데하고 SK 그 뇌물 네.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거의 이제 수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예,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 기소 항목을 받아들여질 걸로 특히 이제 롯데 경우에 SK는 몰라도 예. 롯데는 받아들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공범인 다른 분들 예. 최순실, 안종범, 뭐 김종 이런 사람들이 다 추가 기소로 해가지고 구속 연장이 됐어요. 예, 예. 연장이 됐는데 죄질로 보더라도 그리고 범죄 정황의 위치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경우에 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사실은 있고요. 예. 뭐 예.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예. 이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10월 17일 날 6개월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버티든지 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도 보면은 안 나왔죠. 자기 계속해서. 재판에도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아프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증인으로 가야 될 이재용 재판 등에 다 안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가스통 높죠. 쌓아놓고 밖에서 또 이렇게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박 그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막고서 못 가게도 할 것이고요. 네, 집행도 막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예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는데요. 예, 제가 놀란 거는 그 교도소장의 예, 면담이 그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왜 면담했느냐니까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생활을 잘 못할까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지도. 실제로 그 수감되어 본 사람은 아는데 예, 이렇게 면담 한 번 하는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예, 근데 전국에 그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재수자들 중에 아마 구치소장 면담한 사람 손꼽기도 힘들 거예요. 왜 안 매달 만나주죠?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또 이 면담은 말이죠. 변호사를 접견해도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합니다. 예. 혹시 뭐 핸드폰이라도 건네주고 전화로도 네네, 걸까봐. 지켜보고 있죠. 근데 교도소장 면담할 때 누가 배석하겠습니까? 그럼 혼자 쉬러 가는 예, 겁니까? 그렇죠. 면담한다는 명목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방에서 한 2시간 쉬십시오 하고 그 방에서 나와버리고 혼자 있게 만들고 옆에 전화기 있고 그럴 수도 온갖 있겠네요.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면담을 왜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하긴 소장이 면담한다고 하면 옆에 누가 안 서 있죠. 안 써 네. 있죠. 그걸 기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소장실에서 보통 합니까? 이제 이 소장실 아닌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까지도 좀 모르는 알 거죠. 수가 없죠. 예. 예. 소장실에서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 다 있죠. 외부와의 통신이라든가. 아,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런 면담도 했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한다고 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 했는데 사실 이게 이분이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 날은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하거든. 예. 시간상. 예. 그다음에 공휴일 빼고 주말. 그러면은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몇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루에 2번 이상 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 아마 밖에 오전 있어서- 오후. 예, 오전. 그거는 이 면회가 변호사 접견을 위한 면회였다기보다는 변호사 접견이라는 미명하에 징역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시간 관리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용, 김기춘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오히려 더 그 접견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징역 산다고 해놓고 비싼 변호사 집어넣어 가지고 징역에서 빼 가지고 자유 시간 보내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외박하는 뭐 그런 거죠. 외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서 또 교도소장하고 면담으로 빠져나가고 예.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간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재수자가 헌법소원 내가지고 이겼는데요. 예. 그게 뭔가면은 0.3평. 0.3평. 0.3평이면 신문지 2장 반이에요. 예.
신문지 2장 반에다가 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부당한 처우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국가가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런 사람이 쓰던 공간에 비하면 그런 사람이 10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스위트룸. 그런데 요즘 대망을 읽고 있다고 예. 소설을 그러면서 그 동아일보에 보도든가요? 보면 앞으로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던데. 글쎄요, 뭐 대망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크게 망했다. 크게 망한 분이 뭐 다시 그런 생각을 왜 가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망이 크게 망했다. 예. 이게 말개그가 보통 재미없는데 오늘 다스하고 대망 성공. 저는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대망. 예. 자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홍준표 대표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통신기록 예. 조회에 대해서 이거 봐라 사찰당하고 있다고 본인 것도 아니고 본인 보좌관과 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예. 예. 이 사찰이 아니라고 이제 그 번호를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 정도 조회했던 걸로 보이는데 통신조회라 그러죠. 예, 통신조회 기관들이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통화를 누군가 했는데 그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확인하는 확인하는 거죠. 그런 통신조회를 6번 당했다. 근데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사찰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보좌관 명의의 그 전화번호고 네. 보좌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보좌관과 연관된 일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 보좌관은 어떤 보좌관이길래 예. 다양한 어떤 이 범법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범법자들과 어떤 관계를 실제로 맺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있는 거죠. 통화 네. 기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정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경남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뭐 함안 경찰서에서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또는 뭐 경남 양산에서 뭐 수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서 또 알아보고 있는 사람, 예. 다양한 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알아보고 있는 예. 사람 그런 식으로. 범죄들도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뇌물 연관된 예. 그런 분들과 이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예.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 그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이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교우 관계가 기억이 예, 굉장히 그뭐 대표 측근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사실 드는 거죠. 기가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본인의 뭐 탄원이나 혹은 구명을 위해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내용을 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예.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 같으면 그것부터 왜 조회를 당했는지부터 알아보면은 그걸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자랑하기 힘들 건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자랑을 한 거잖아요. 자랑을 본인이 사찰당했다.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한 셈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 사실 잘 알 텐데요. 통신조회가 뭔지 누구보다도.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저기 그 구속영장 재발부와 관련해서도 예. 아마 탄핵시켰으면 됐지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예, 예. 당신들이 정권 차지했으면 됐지 무언 또 구속영장까지 재발부하냐.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실 이분이 법조인 출신인데도 예. 법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치가 아닌가 우리 음치가 있듯이 음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음감이 이제 제대로 안 서 있는 잘못된 분들. 자, 그래서 법을 갖다 함부로 이렇게 너무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아마도 이제 그 지금 국정원 소위 프레임, 국정원 전국이 사실상 최근 뭐 한두 달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들이 얼마나 정치 사찰을 많이 했는가, 정치 공작을 많이 했는가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사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놓을 게 없다 보니까 보좌관 통신조에 이걸 내놓다가 지금 자충수죠 사실은 일종의. 그렇죠. 좀 제대로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평지에 풍파만 일으키는 꼴이 된 거죠. 제품법. 유승민, 김무성 의원 또 다른 당 얘기를 해보자면 추석 직후에 회동을 가졌는데 입장차만 확인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 당은 약간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냄새가 계속 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머지않아 바로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빠르면 그 전당대회 직전일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방선거 전. 여하튼 그 어떻게 쪼개질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온전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은 참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 이래 보이죠. 나가는 거를 결심한 것 같죠, 그죠? 이쪽 소위 이제 통합하라고 하는 쪽들은. 근데 뭐 유승민 대표도 뭐 어저께 그 인터뷰 보도된 걸 보면은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명분이 없지 않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크게는 큰 그림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예. 사실상 다 통합될 것이다고. 통합될 것이라고 봐야 예.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누가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어렵게 나온 만큼 반드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기차는 탄다죠. 몇 시차를 타느냐. 몇 시차를 타느냐. 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통합을 할 테니 일단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통합파들을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로 본인도 시간의 문제일 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메시지는 통합하든 자강파든 통합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제 할지에 대한 의견차 혹은 어떤 식으로 할지 무슨 명분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차가. 그 선자강 후 통합이냐 선통합 후 자강이냐 결국에는 뭐 짜장 먼저 먹느냐 면을 먼저 먹느냐 섞어서 먹느냐 뭐 그런 차이죠.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예, 이런 막 그렇습니다. 먹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위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제 잠시 저희가 조배수 의원과 인터뷰상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FTA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FTA 재협상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사과하라 대통령에게. 근데 재협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재협상이 지금 미국 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재협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재협상을 미국 쪽에서 요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 조배석 의원과 어제 인터뷰 중에서 재협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재협상을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합의를 안 했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왜 우리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면 요구했지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하다가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혹시 요 FTA 관련해서는 또 예, 뭐 대통령 사과 문제는 본질을 저는 벗어난 거라고 보고 왜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지 오히려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FTA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밝혀야죠. 국민의당은 그래서 재협상 하자는 말이냐, 하지 않고 버티자는 얘기냐, 또 어떻게 재협상 하자는 얘기냐를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도록 어디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거고요. 저는 걱정이 사실 이 FTA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FTA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각각의 나라에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서로에게 그렇겠죠.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유리한 걸 갖다가 더 확대하고 불리한 걸 줄이려는 건 서로가 다 마찬가지 네네. 그 추구하는 바라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쪽에서는 세게 나왔잖아요. 예. 미치광이 전술이라 그래가지고 예. 잘못하면 깰 수도 있다. 대놓고. 예.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리도 깨라. 깰 수 있다. 예. 깨라 한번 깨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쪽 대표가 혹시 저는 이제 김현정 대표가 혹시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깨서는 안 내주긴 뭔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적게 내주는 것이 훌륭한 협상 전술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오판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기서 미치광이로 나오면 우리는 더 미치광이로 나가야 된다. 더 하긴 힘들 거고 우리도 그 트럼프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 아 그거 우리 안 그래도 깨려고 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안 깨졌나 뭐 이러면서 아직 안 깨졌나. 그렇게 나가야 저쪽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꽃 머리에 꽂고 막 나가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붉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욕망. 네.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게 그쪽의 전공인 것 같아요. 그쪽에 전공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치부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만 들여다보면 실소유주는 항상 따로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까지 제 전공에서 잠깐 언급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지금 구속 그 연장 되느냐 마느냐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속 연장 사유가 명백하고요. 예. 원래 이제 구속 기간이 원래는 2개월입니다. 예. 1차가 예. 2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예. 6개월 이상 구속시키려면은 예. 새로운 또 이 증거에 새로운 기소 내용이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기소를 했어요. 예. 예. 추가 기소한 것은 주로 이제 롯데하고 SK 그 뇌물 네.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거의 이제 수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예,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 기소 항목을 받아들여질 걸로 특히 이제 롯데 경우에 SK는 몰라도 예. 롯데는 받아들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공범인 다른 분들 예. 최순실, 안종범, 김종 이런 사람들이 다 추가 기소로 해가지고 구속 연장이 됐어요. 예. 예. 연장이 됐는데 죄질로 보더라도 그리고 범죄 정황의 위치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경우에 이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사실은 있고요. 예. 뭐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만일에 예. 이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10월 17일 날 6개월 만기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버티든지 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데도 보면은 안 나왔죠. 자기 계속해서. 재판에도 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아프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증인으로 가야 될 이재용 재판 등에 다 안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가스통 높죠. 쌓아놓고 밖에서 또 이렇게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박 그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막고서 못 가게도 할 것이고요. 네. 집행도 막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는데요. 예, 제가 놀란 거는 그 교도소장의 예, 면담이 그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왜 면담했느냐니까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생활을 잘 못할까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지도. 실제로 그 수감되어 본 사람은 아는데 예, 이렇게 면담 한 번 하는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예, 근데 전국에 그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 중에 아마 구치소장 면담한 사람 손꼽기도 힘들 거예요. 왜 안 이해가 안 만나주죠?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또 이 면담은 말이죠. 변호사를 접견해도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합니다. 예. 혹시 뭐 핸드폰이라도 건네주고 전화라도 네네, 걸까봐. 지켜보고 있죠. 근데 교도소장 면담할 때 누가 배석하겠습니까? 그럼 혼자 쉬러 가는 예, 겁니까? 그렇죠. 면담한다는 명목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방에서 한 2시간 쉬십시오 하고 그 방에서 나와버리고 혼자 있게 만들고 옆에 전화기 있고 그럴 수도 온갖 있겠네요.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면담을 왜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하긴 소장이 면담한다고 하면 옆에 누가 안 서 있죠. 안 써 네. 있죠. 그걸 기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소장실에서 보통 합니까? 이제 이 소장실 아닌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까지도 좀 모르는 알 거죠. 수가 없죠. 예. 예. 소장실에서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 다 있죠. 외부와의 통신이라든가
아,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런 면담도 했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한다고 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 했는데 사실 이게 이분이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 날은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하거든. 예. 시간상. 예. 그다음에 공휴일 빼고 주말. 그러면은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몇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루에 2번 이상 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 아마 밖에 오전 있어서- 오후. 예, 오전. 그거는 이 면회가 변호사 접견을 위한 면회였다기보다는 변호사 접견이라는 미명하에 징역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시간 관리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용, 김기춘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게 오히려 더 그 접견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징역 산다고 해놓고 비싼 변호사 집어넣어 가지고 징역에서 빼 가지고 자유 시간 보내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외박하는 뭐 그런 거죠. 외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서 또 교도소장하고 면담으로 빠져나가고 예.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간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재수자가 헌법소원 내가지고 이겼는데요. 예. 그게 뭔가면은 0.3평. 0.3평. 0.3평이면 신문지 2장 반이에요. 예. 신문지 2장 반에다가 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부당한 처우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국가가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런 사람이 쓰던 공간에 비하면 그런 사람이 10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스위트룸. 그런데 요즘 대망을 읽고 있다고 예. 소설을 그러면서 그 동아일보의 보도든가요? 보면 앞으로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던데. 글쎄요 뭐 대망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크게 망했다. 크게 망한 분이 뭐 다시 그런 생각을 왜 가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망이 크게 망했다. 예. 이게 말개그가 보통 재미없는데 오늘 다스하고 대망 성공. 저는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대망. 예. 자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홍준표 대표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통신기록 예. 조회에 대해서 이거 봐라 사찰당하고 있다고 본인 것도 아니고 본인 보좌관과 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예. 예. 이 사찰이 아니라고 이제 그 번호를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 정도 조회했던 걸로 보이는데 통신조회라 그러죠. 예, 통신조회 기관들이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통화를 누군가 했는데 그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확인하는 예. 거죠. 그런 통신조회를 6번 당했다. 근데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사찰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보좌관 명의의 그 전화번호고 네. 보좌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보좌관과 연관된 일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 보좌관은 어떤 보좌관이길래 예. 다양한 어떤 이 범법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범법자들과 어떤 관계를 실제로 맺은지 모르겠지만 여러 통화 기록은 있는 거죠. 통화 네. 기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경남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뭐 함안 경찰서에서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예. 또는 뭐 경남 양산에서 뭐 수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서 또 알아보고 있는 사람, 예. 다양한 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알아보고 있는 예. 사람 이런 식으로. 범죄들도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뇌물 연관된 예. 그런 분들과 이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예.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 통신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 그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이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교우 관계가 기억이 예, 굉장히 그뭐 대표 측근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사실 드는 거죠. 교우가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본인의 뭐 탄원이나 혹은 구명을 위해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내용을 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예.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 같으면 그거부터 왜 조회를 당했는지부터 알아보면은 그걸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자랑하기 힘들 건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자랑을 한 거잖아요. 자랑을 본인이 사찰당했다.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한 셈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 사실 잘 알 텐데요. 통신조회가 뭔지 누구보다도.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저기 그 구속영장 재발부와 관련해서도 예. 아마 탄핵시켰으면 됐지,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예, 예. 당신들이 정권 차지했으면 됐지, 무언 또 구속영장까지 재발부하냐.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실 이분이 법조인 출신인데도 예. 법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치가 아닌가, 우리 음치가 있듯이 음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음감이 이제 제대로 안 서 있는 잘못된 분들. 그래서 법을 갖다 함부로 이렇게 너무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아마도 이제 그 지금 국정원 소위 프레임, 국정원 전국이 사실상 최근 뭐 한두 달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들이 얼마나 정치 사찰을 많이 했는가, 정치 공작을 많이 했는가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사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놓을 게 없다 보니까 보좌관 통신조회 이걸 내놓다가 지금 자충수죠 사실은 일종의. 그렇죠. 좀 제대로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평지에 풍파만 일으키는 꼴이 된 거죠. 평지에 풍파. 유승민, 김무성 의원 또 다른 당 얘기를 해보자면 추석 직후에 회동을 가졌는데 입장차만 확인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 당은 약간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냄새가 계속 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머지않아 바로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빠르면 그 전당대회 직전일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방선거 전. 여하튼 그 어떻게 쪼개질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온전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은 참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 이래 보이죠. 나가는 거를 결심한 것 같죠, 그죠? 이쪽 소위 이제 통합하라고 하는 쪽들은. 근데 뭐 유승민 대표도 뭐 어저께 그 인터뷰 보도된 걸 보면은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크게는 큰 그림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예. 사실상 다 통합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누가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어렵게 나온 만큼 반드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기차는 탄다죠. 몇 시차를 타느냐. 몇 시차를 타느냐. 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통합을 할 테니 일단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통합파들을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로 본인도 시간의 문제일 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메시지는 통합하든 자강파든 통합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언제 할지에 대한 의견차 혹은 어떤 식으로 할지 무슨 명분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차가. 그 선자강 후 통합이냐 선통합 후 자강이냐 결국에는 뭐 짜장 먼저 먹느냐 면을 먼저 먹느냐 섞어서 먹느냐 뭐 그런 차이죠.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예, 이런 막 그렇습니다. 먹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위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제 잠시 저희가 조배수 의원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 한 거 아닙니까?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 이제 흠집을 내려고 했겠죠. 예.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뭐 국정원이 최근에 했다고 밝혀지는 사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다. 예. 그러면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 이 시발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네. 일단 박수를 짧게 한번 3번 정도 쳐주십시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발단이라는 게 단순히 댓글 알바가 아니라 그 박근혜 캠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발단을 지원했다면 사실은 국정원이 그냥 박근혜 캠프를 직접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 지원이 그 돈이 뭐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개인 사적인 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이렇게 예, 집행을 불러서 하기 했겠죠. 때문에 했다면.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에 해당되는 그 무기 내지 그 뭐 7년 이상인가 이럴 겁니다. 그 굉장히 그 무겁게 다스리는 법인데 거기도 해당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처음으로 밝혀질래나 말래나 하는 상황이에요. 예.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게. 예. 그런 일을 벌써 5년 전에 파악해낸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때는 안 믿었지만 사람들이. 아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지만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여쭤볼지 모르겠는데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퇴조되어 있는 다스라는 회사와 관련한 실소유주 논란 이것도 아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본인과는 우리 저 공장장님의 전공 분야죠. 예, 전공 분야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최근에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속으로 최대 주주는 형인데 회사를 지금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이 출발점이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스에서 BBK에 이르기까지 예. 이제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여러 정황이 예. 실소유주가 지금 명목상 소유주와 다르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정황 증거가 예. 한 다스가 넘다고 봅니다. 한 다스가 넘는. 예. 원래 말 가지고 하는 개그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건 재미네요. 이거는 거의 수학 용어죠. 한 다스. 다스. 예. 계량과 관련되는 거니까 영어로는 다즌. 예. 한 다스가 넘는다. 이거 밝혀지면 점점 이게 뭐랄까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밝혀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밝혀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끝나는 거죠, 뭐. 이게 단순히 도곡동 땅의 주인이었어. 아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었네. 이거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과 국가를 갖다가 기망한 일이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김경준 씨에 적용받았던 모든 혐의가 이제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소위 이제 140억 건도 아시죠? 140억을 돌려받았다. 네. 예. 옵셔널 벤처스의 소액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을 엉뚱하게 다스가 돌려받았다. 그 140억을 돌려받고자 하는 욕심만 없어서 30초 지각을 하셔가지고 예. 자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는 와중입니다. 들어오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긴 처음입니다. 자 어쩌다가 지각을 하셨습니까?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림픽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차로서. 네.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잘 보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추석 연휴 때 민심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듣게 되죠. 왜냐면은 네. 주로 이제 추석 전까지 직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만나게 됩니다. 추석 인사하러 다니면서. 아하, 그렇게 예. 듣게 되는구나. 예. 그때 이제 그 많은 얘기를 사실 듣게 되죠. 그렇게 추석 연휴 때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주로 무슨 얘기들을 이번엔 들으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아주 기억 남는 얘기가 추석 예. 직전에 제가 그 지역구에 어느 성당에 갔었는데 예. 그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면서 예. 그 신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사실은 저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 예.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쪽팔리는 일 하지 마라. 이런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뜨끔하셨습니까? 예? 뜨끔하셨어요. 예, 저는 뭐 약간 좀 덜 뜨끔했지만 사기치지 마라. 예. 전반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평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저는 좀 들은 편이고요. 예. 다만 그 최근에 경제 상황이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의외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추석 휴가의 긴 것이 경제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렇죠. 예, 일반인들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만 논쟁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죠. 특히 이제 그 10월 2일을 갖다가 예. 휴가로 이제 굳이 결정한 예. 해서 오히려 휴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휴가 길어봤자 외국에 나가지 않느냐 돈을 외국에서 쓰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외국에 나가는 사람 많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냐 결국엔 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돈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서만 밥 먹기 힘드니까 바깥 나들이 외식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군요. 예. 자, 그 사이에 또 논평하실 사건들이 막 쏟아졌어요. 예.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큰 왕건이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을 기획한 정황이 있다. 예. 이거 황당하거든요. 황당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그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정권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게 오히려 그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네,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거 직접적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이라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 조직 분위기, 조직에서 이제 머리를 쫙봐라 한번, 짜내봐라 예. 했을 때는 나옴직한 거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인데요. 뭐 국정원 일개 개인이 기획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취소 청원한다 그래서 취소가